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적합한 폰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본 강의는 지식의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40회 연속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모든 것을 연재합니다. 본 강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숙지하시면 여러분은 차별화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폰트, 즉 글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폰트는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십니까? 혹시 별 생각 없이 선택하여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폰트의 중요성은 첫째,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또 시청 중의 이해와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텍스트의 중요도를 강조합니다. 세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폰트의 종류, 크기, 컬러, 굵기 등은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분위기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독성이 좋은 폰트는 시청 중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쉬운 이해, 집중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또 가독성이 좋고 눈에 잘 띄는 폰트를 사용하시면 시청 중의 관심 집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폰트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슬라이드의 구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죠. 이어서 폰트의 크기와 컬러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합한 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세련되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느낌의 폰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교육용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가독성이 좋고 이해하기 쉬운 폰트를 사용해야 되죠. 또 슬라이드의 구성에 따라서 적합한 폰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과 본문의 폰트를 다르게 사용하여 강조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폰트의 크기와 컬러도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분위기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요. 예를 들면 가독성을 고려하여 폰트 크기를 설정하고 주제와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폰트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많은 종류의 폰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폰트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폰트의 컬러를 조화롭게 또는 대비가 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폰트를 사용하면 슬라이드가 지저분해지고 가독성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폰트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시청 중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폰트가 너무 크면 슬라이드가 산만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폰트의 컬러가 너무 튀거나 또 대비가 심하면 슬라이드가 눈에 거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뇌과학 기반 프레젠테이션 강의 동영상이 40회까지 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세리프 폰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리프 폰트의 세리프라는 말은 프랑스어로서 가느다란 장식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리프 폰트란 가는 장식선이 있는 폰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부분 또 이 부분이 바로 세리프입니다. 즉 가느다란 장식선이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세리프 폰트에 대해서 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HI 견명조체입니다. 이것은 타임스 뉴 로만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센츄리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지아체입니다. 이 4개의 폰트의 공통점은 세리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볼드체를 적용한 폰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리프 폰트의 볼드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HI 견명조체의 볼드체입니다. 여기서 볼드체라는 뜻은 굵고 진한 글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임스 뉴 로만 볼드체입니다. 이어서 이것은 센트리 볼드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지아 볼드체입니다. 이 4개의 폰트를 볼드체를 적용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독성이 대단히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어서 세리프 폰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리프 폰트는 이와 같이 세리프가 있는 폰트로 HI 견명조, 타임스 뉴 로만, 센츄리, 조지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프 폰트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사용이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표지판에는 사용되지 않는 폰트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슬라이드에는 세리프 폰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로 교통 표지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내에서 사용되는 도로 교통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 표지판에 사용되지 않는 폰트로서 도로 교통 표지판에는 세리프 폰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지 않는 폰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텍스트가 스크린에 순간적으로 보여지고 사라지는 파워포인트의 특성 및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세리프 폰트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의 도로 교통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이어서 영국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 교통 표지판의 폰트는 세리프 폰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폰트에는 허약한 느낌의 폰트와 강한 느낌의 폰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약한 느낌의 폰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림체 폰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글씨가 가늘어서 허약해 보입니다. 다음에는 도둠체 폰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폰트도 글씨체가 가늘어서 허약한 느낌을 주고 있죠. 한컴 코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약한 느낌의 폰트란 굴림, 도둠, 한컴 코딕 등의 폰트는 뚜렷하지도 않고 또 힘이 없는 허약한 느낌을 주는 폰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폰트 사이즈가 서로 다른 텍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텍스트는 폰트 사이즈가 24인 굴림체입니다. 그 아랫줄은 폰트 사이즈가
24인 도둠체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폰트 사이즈가 40인 굴림체의 텍스트입니다. 맨 아랫줄은 폰트 사이즈가 40인 도둠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텍스트들은 빈약하고 허약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느낌의 이러한 폰트들은 내용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발표자의 기가 발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였다가 다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폰트 사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폰트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의 제목은 폰트 크기가 28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의 폰트 크기는 20 내지 24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폰트 사이즈는 16에서 18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필수 유념사항입니다. 본문의 폰트가 16보다 작은 크기의 폰트는 시청자들의 해석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시리즈 22번째 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적합한 폰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